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이름이 바뀌어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 DB 손해보험. 차가 가는 곳 어디든지 차 안에 완벽한 TV 스카이라이프 LTE TV SLT 위성방송과 KT LTE 기술이 만나 차 안에서 끊김없이 TV를 볼 수 있는 새로운 TV 세상을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디든지 TV가 차 안으로 쏙! UHD 라이프 스카이라이프.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산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우입니다. 오늘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 여파로 코스피가 50포인트 가까이 빠지며 급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순매도에도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이끌며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혼란 속에서 시황 공부와 차트 공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 수익등정 30일에서는 시장에 대한 흐름, 글로벌 증시까지 모두 짚어가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는 강의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윤정두 전문가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특별히 이끌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그리고 전문적인 캔들 교육까지 모두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공개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수익등장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무려 50포인트 이상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윤정두 왜 이렇게 쌩글쌩글 웃고 있냐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미국 선물은 소폭이나마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쪽에서도 크게 혼란스러움은 없죠. 일단은 독일 쪽은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 영국 쪽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 쪽에 좀 눌려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시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시황을 조금 더 길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부분은 어제도 교육을 통해서 좋은 종목 잘 잡으셨죠.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양시장 합쳐서 상한가가 6개였는데요. 3개 이상 종목을 교육을 통해서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맨 끝자락에는요. 교육을 통해서 오픈해드리는 종목까지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여러분들께 첨삭지도를 통해서 많은 교육 내용들을 한 번 더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굉장히 힘들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앞에 놓여져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6가지인데 이미 시장에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한 번 더 불거진 거죠. 어떤 내용이 불거졌죠? 사실 지난 주말 기준에서부터 불거진 내용인데 첫 번째로 어느 겁니까? 이태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연정 구성이 무산됐다. 이러한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죠? 스페인 총리 불신 투표. 그렇게 되면서 유럽 쪽의 흐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형성이 됐다.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 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과격하게 밀려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윤정도 뭐 말씀드렸어요? 일본 설명드릴 때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때의 급등,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때의 조정, 이러한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유럽 쪽의 흐름도 경기 동향 무척 좋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조정받는다? 단기적으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리나 혹은 스페인 쪽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나오다 보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미국 쪽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772% 수준으로 다시 밀려 내려갔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유럽 쪽이 어렵다 보니까, 유럽이 어렵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 시장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최대 낙폭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3%를 넘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었죠. 오히려 또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다시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혼란스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럽 쪽의 이태리나 스페인 쪽의 국채 가격들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안 좋아지겠죠. 불확실성이 있고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의 흐름은 유럽 은행들이 대부분 이태리의 국채 또 스페인의 국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 은행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주들의 조정이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 시황 뚝 하고 여니까 뭐라고 말을 드려요? 모든 케이블상에서 모든 신문상에서 와, 유럽에서 난리 났습니다. 유럽에서 난리 났는데 어쩌라고. 유럽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인데 어떻게 됐다고. 금융주들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융주들 조정받을 겁니다. 오늘 금융주들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지 스페인이나 이태리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조차도 모르고 그냥 으악 하고 발만 동동동동동동 그러다가 투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추격 매수, 이러한 내동 매매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깊게 들어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차분히 교육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유가입니다. 유가 또 언제는 또 70불 넘어가서 힘들다고 난리를 치더니 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얘기가 우와, 유가가 하락하는데 경기가 혹시 침체되는 거 아닌가? 우와, 투기 자산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 아니,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기본적으로 뭐예요?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살아나서 올라갔던 유가가 연초에는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멈춰져 있던 부분을 최근 들어서 넘어섰죠. 넘어서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거품이 좀 빠져내려오고 그렇게 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눌려준 폭. 이걸 가지고 왜? 좀 이따 차트 보면 설명드릴 겁니다.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유로화의 기준에, 달러화의 기준에, 엔화의 기준에 엔화 쪽에 안전자산 선호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만큼의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예? 오늘 윤정두가 싹 보여드리면 윤정두가 지킴이구나. 전부 이거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교육만 받고 편하게 시장 대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것도 다 보여드리면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내용 또 나와 있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내용. 중국의 MSCI 신흥국 시장 편입.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을 팔아서 중국 종목을 산다? 어디 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 보시지도 마세요. 이것도 시원하게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이거 걱정조차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자체는 남이 보고서 써놓은 내용을 갖다가 훔쳐다가 자기 거인 양 떠드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내용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좀 이따 증빙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또 화두가 된 게 뭡니까? 삼성생명, 삼성화재 2,700만 주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정리한다.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 이 부분 때문에 순간적으로 삼성전자 또 5만 원 이탈되고 내려가고 그 변동성 부분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차분히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시험 굉장히 길어요. 첫 번째 장면 뭐가 나올까요? 띵 하고 보시면은 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요 장면은 뭐예요? 남북 정상회담 부분이죠. 요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짧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현재 시장 기준에서 매번 설명드리지만 첫 번째 1차 남북 정상회담 2000년에 열렸죠. 2000년 6월이에요. 이조차도 모르고 계시면 안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지. 두 번째 2007년 10월에 열렸습니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의 시장의 흐름은 글로벌 시장이 연동돼서 올라갔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2000년도 당시에 어땠어요? 막 통일될 것처럼 첫 번째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시장의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도 통일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리스크는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즘에 핫해서 조금 흥분 상태에 놓여져 계시고 그런데 전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 빠진 것도 이쪽에서 조정받아서 빠진 것도 아니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러한 부분이 악재 요인이 나오더라도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6개 종목 상한가 갔죠? 그 중에 3개는 교육에서 3개 이상 발굴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 종목군들이 시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없어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상한가를 가도 지수 1포인트도 못 들어올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테마주는 그냥 테마주구나. 남북 경협에 의해서 뭐 리스크가 해소돼서 우리나라만 더 가고, 오늘 우리나라 제일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더 빠졌어, 오늘. 근데 그러한 흐름은 과도하니까 제자리를 돌릴 겁니다. 자, 요겁니다, 요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15년도 5월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 돼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한 100년 정도 주식하시면서 자꾸 그 기억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윤정도는 이 당시에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직접 매매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기억 그리고 그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거야.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9시부터 11시까지 첨삭지도 해드릴 때 이 PPT 자료가 한 장이 아니라고. 2015년도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전부 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를 하십시오. 어떤 식으로. 자,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으실 텐데 2015년도 5월경에 뭐가 터지냐면 그리스 문제가 터져요. 난리가 아니었어. 그리스 국민들 전체가 일어나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었어. 예? 그리고 젊은 총리가 딱 된 다음에 야, 배째! 디폴트 선언하고 돈 안 갚을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우리 탈퇴할 거야, 유로존. 이런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예? 근데 결국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내용 가지고 글로벌 시장이 깨져 내려갔느냐. 지금 이태리 쪽과 스페인 쪽의 문제가 그리스 사태처럼 문제가 커요? 눈 뜨고 일어나면 맨날 그거 나와요? 막 그리스 국민들 데모하는 거 나와요? 디폴트 선언하고 막 난리 날 거 얘기 나와요? 아니죠. 이 당시에 겪었던 내용도 아닌데 왜 어렵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이 당시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리스 쪽에서 갚을 여력이 안 돼. 그래서 계속 5월 11일부터 연장을 해준다 계속. 근데 원금이 얼마냐면은 IMF 쪽에 1차적으로 갚아야 될 원금이 7억 5천만 달러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이때가? 어찌 보면 진짜 뭐 깡패 집단인 거예요. 그리스 입장에서 데모하기도 하고 또 총리가 와, 나 못 갚아 이렇게 하기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빌렸었으면 갚아야 되는데 이자 있잖아요. 와, 못 갚아. 근데 IMF 쪽에서 또 유로존에서 야, IMF 또 빌려줘서 또 갚으면 이건 문제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유럽은행에서 혹은 세계은행에서 이번엔 돈 빌려줄게. 야, 이번엔 20억 달러 빌려줄게. 그거 가지고 7억 5천만 달러 상환하고 나머지 니네 또 써. 대신에 니네 거 전력 사업도 내놓고,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요것도 내놓고 다 내놔. 우리나라 IMF 때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빚내서 빚 갚고 있는데 돈 빌려줄 테니까 계속 갚으라고. 그러더니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똑같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신문에서 난리가 나고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못 갚아. 이날까지 못 갚아. 그럼 자기들이 연장해줘. 연장 안 해둘 것처럼 뭐 디폴트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이 얘기해놓고 자기들이 연장해줘. 그래놓고 조금 더 줘. 우리가 이만큼 양보할게 더 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일정이 5월 달부터 해서요. 계속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짜까지 꼭 보세요. 마지막에 차트 보면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뭐 6월 말 또 7월 달 계속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또 그리스 장관이 뭐 강경으로 나왔다. 그래서 다시 파괴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럼 나중에 차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리스에 대해서 내가 그때 주식을 안 했더라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야, 진짜 이랬었지? 이 내용들 이렇게 많은 내용들 이 일정 보면 7월 15일 또 그 이후의 내용까지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아주 웃음만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리스의 뱅크런이라든가 또 채권단이 제시하는 그리스 경제 개헌안이라든가 그리고 그리스 유로존 탈퇴할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은 지금 2015년도 거 뭐 보여드리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공부해봐야 뭐 하겠어요? 막 그냥 신용등급 막 내려놨어. 결론은 뭐냐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의 시장 흐름과 지금의 흐름 비교했을 때 지금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장이냐 아니냐 그거를 지금 놓고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와, 저 고점 대비해서의 계좌가요 뭐 마이너스 10% 났어요. 마이너스 8% 났어요. 그 정도면요 잘 운영하신 겁니다. 테마주 잘못 접근되셨던 분들
특히 바이오주도 요즘 어렵잖아요. 윤정도네는 교육받아서 맨날 수익인데, 예? 근데 맨날 고점에서 잡으시고. 그럼 고점에서 잡으신 바이오주를 기준 잡으면 3분의 1 토막, 반 토막도 있어. 그럼 정상적인 업체에서 수익률이, 계좌 수익률이 좀 힘드시다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이 시장을 떠날 자리인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자리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겨나가셔야 되는 장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처럼 계속해서 결론은 타결에 대한 해결 시각 이렇게 돼 있죠. 7월 달에 타결이 다 됐어요. 7월에 타결이 되면서 7월, 8월, 9월 달에 어떤 식으로 갚겠다. 근데 결국은 이 금융 자금 자체를 IMF나 세계은행에서 또 빌려준 거예요. 자체적으로 땅 파가지고 금 파가지고 갚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결 방안도 자기들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압력도 자기들이 행사했고 그리고 결국은 시장에서 혼란을 5월, 6월, 7월 계속 줬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로존 이외에는 제한적이었다. 미국은 아예 꼼짝도 안 했어요. 끔찍도 안 해서. 끔찍도 안 했다고 끔찍도. 근데 미국도 끔찍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같이 움직인다고 봐요? 예? 유럽하고 미국이 연관관계가 높겠죠. 우리나라보다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과거 데이터지만 기억에 담아 놓으십시오. 조금 이따 차트 보면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 문제 뭐 2015년이지만 지금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의 기준은 이태리하고 스페인 쪽이잖아요. 이태리하고 스페인 쪽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예전에는 뭐예요? 예전에 맨 이거 보여드린 게 뭐예요? 이때 3%를 넘겼다. 무슨 얘기냐면은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100원을 준다고 했을 때 만기까지 가지고 100원을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97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지금 유럽 쪽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돈이 안전자산으로 가겠죠?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98원으로. 그러면 만기 때 받는 금리가 2% 조금 넘겠죠? 그렇게 해서 금리가 낮아졌다. 앞부분은 3% 넘어갔다 난리 났다고 그때는 넘어갔다 난리고 그래가 그때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앞부분에 201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 얘기하면서 3%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3% 넘긴 게 뭐가 문제가 돼. 그리고 지금 2.8인데 2.7까지 내려갔어요. 2월 달에 이 10년 만기 선물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거는요. 평상시에도 알고 계셨겠지만 관심을 가지신 거는 2월 달에 다우지수가 1500포인트 밀릴 때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왜 밀렸니? 금리가 올라갔대. 국채 금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결국은 어떻게 3% 넘겨도 시장은 나스닥은 사상 최대치 랠리가 3월 달에 나왔죠. 문제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만 다시 설명드려요. 자, 유럽 쪽에 아침 뉴스 보고 앵무새처럼 방송 나와서 헛소리하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아침 뉴스 내용이 뭐였어요? 유럽 증시가 빠졌네. 그래서 미국이 빠졌네. 유럽이 왜 빠졌니? 이태리하고 스페인 문제인데. 그럼 뭐가 문제인데? 금융주들이 빠졌대. 왜 빠졌니? 그것도 몰라. 그래놓고 금융주 빠졌고 우리나라도 금융주 빠질 거야. 말이 됩니까?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태리 국가의 채권을 갖고 있고 스페인 국가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디폴트. 그런 부분에 부담 요인이 있으니까 유럽은행이 채권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국가들은. 그래서 유럽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 문제 됐을 때 유럽이 그래서 내려간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오늘 금융지주사 또 증권주들 최근 강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밀렸죠. 그거에 대해서 왜 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럽이 그랬대. 그러니 맨날 100점 100패인 거예요. 이런 방송 들어보셨어요? 이런 자료 보셨어요? 이런 방송? 이 자료 다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채금리 문제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달러 인덱스예요. 최근 들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띠니까 난리를 치죠.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100을 넘긴 시점에서부터 하향 안정 추세예요. 그리고 94를 넘겼다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아. 그리고 유럽 쪽에 문제 있다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환율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더니 안전자산이 엔화가 강세야? 어느 정도 강세를 떴길래? 이거 박스 쳐놨죠? 이게 언제예요 이게? 이게 그리스가 아니라 이거는 브렉시트란 말이에요. 2016년 6월 며칠? 24일. 그것도 잊어먹고 계시면 뭔 시장에서 주식을 해?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계시면 윤정도 같은 길라잡이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내용도 모르면서 아이고요 유럽 때문에요. 아이고요 엔화가 강세를 띠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엔화가 강세를 얼마나 떴는데 지금 브렉시트만큼 터졌어요? 이 도망가야 될 자리에 지금 겁이 나세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우리나라 환율 화면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드렸어요? 이거 다 보여드렸던 교육 내용이에요. 1200원을 넘기면 이게 문제다.
밑으로 깨져 내려서 1,100원 깨졌네, 1,000원 깨졌네, 뭐 900원까지 내려왔네. 이런 건 중요치 않다. 왜 애국심 마케팅에 넘어가느냐? 수출주들에 대한 애국심 마케팅. 주식하니까 이왕이면, 주식하면 이왕 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깨질 때 시장 깨졌습니까? 시장 폭등 내렸지? 원화가 강세 뛴다고 시장이 깨진다는 생각 버리세요. 우리나라 증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나라가 수출도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죠. 이렇게 내려와야 서민도 좋은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여기서 아이고 이거 밀리면 수출주 대주 주세요? 바이오주 더 많이 갖고 계시지 않나? 우려하지 마세요. 제일 걱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겁니다. 원화 가치 훼손. 우리나라 잘못도 아닌 리먼 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깨져야 되냐고 원화가. 예? 얼마? 1,600원, 1,800원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어. 창피한 거야 어디 가서. 지금 오늘 기준에 여기서 1,200원 넘기는 거 그거 보시라고 그랬죠. 넘겨요? 1,100원도 못 왔어. 근데 뭘 겁을 내고 와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유럽이 어떻고 중국의 MSCI가 어떻고. 어우구 그러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시황 오늘 2탄 또 있습니다. 오늘 시황 길어야 돼. 왜? 내일부터 자신감을 가지셔야지. 아니 어제 오픈해드린 종목도 오늘 동동동동 발 동동동동 구르고 계시다가 결국 다 놓치고 상한가 6개 종목 중에 3개 이상 잡을 수 있는 거 다 놓치고 그럼 되겠어요? 오늘 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간 기준에 대해서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9시부터 11시까지 첨삭지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들으시고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모두 짚어가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는 윤정두 전문가님이 오늘 밤 9시에 무료 온라인 강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는 오늘 전문가님 사진이 걸려있네요. 아래로 내리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자료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상품 시장입니다. 상품 시장. 원래는 이제 상품 시장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도 짧죠. 그래서 간단하게 WTI 정도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5거래일 동안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급격한 조정이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경기 침체된 거 아니냐. 혹은 안전자산으로 선호도가 나오면서 위험자산의 조정, 금융시장의 조정, 주식시장의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지금 조정받은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다 떠나서 딱 보시면은 1월 이후에 고점이 여기였다고 치면 더 올라왔죠. 근데 요 4월 달부터 더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예? 뭐예요? 7개 국가, 미국, 이란, 예? 당사국이 되겠죠. 거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 중국 7개 국가가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기준에서 이제 파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파기 선언이 나올 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시장에 영향 줬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2016년도 11월 9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1월 9일 대선 때 그 이전에 나온 공약사항 내용이란 말이에요. 중국하고의 뭐 무역전쟁이니 무슨 이란과의 문제니 우리나라의 FTA 문제 다 공약사항이라면 공약사항. 예? 그래서 공화당 정부에서 백인층을 집결시키고 남성을 집결시키고 서민층을 집결시키고 그리고 보수주의자를 집결시키면서 영국의 브렉시트랑 비슷한 흐름을 가져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수순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주식시장 어떻게 돼 있어요? 1월 달 고점 찍고 2월 달 조정받고 나스닥은 뭐 3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유가만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증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그죠? 밀려 내려오면서 요 위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게 악재냐 오재냐? 뭔 악재예요 이게? 예? 기본적인 수요가 돼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화학업종. 예? 지난해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유가가 쭉 올라오다가 연초 대비해서 22% 빠졌다고 야 화학업종 안 된대.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유가가 올라오니까 또 화학업종이 안 된대. 아니 그럼 뭐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은데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 연초 대비 22% 내리니까 어떤 현상이 납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서 유가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근데 투기 세력의 일정 범위의 차익 실현 그러면서 유가가 조정을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영업 마진이 높아지겠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그대로 내가. 근데 원재료 비용은 낮아졌어. 어이구 그러면 수익률 좋아지겠네. 결론적으로 화학업종 여기서 22% 빠진 저점 대비, 업종 대비 장악형 뜨고 뭐가 됩니까? 또 LG화학 기준에 이게 27만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얼마겠어? 7천만 주짜리면 거의 20조에 달하죠. 20조짜리 장악형 뜨고 장악확인형 뜨고 어떻게 됐을까요? 27만 원에서부터. 이게 8월 달입니다. 8월 달인데 여기가 27만 원이라고 여기가. 예? 8월 달에 여기까지 갈 겁니다.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12월 달 딱 되면 어떻게 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유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연초 대비 22% 빠졌어. 아침 뉴스 내용에. 지금이랑 똑같아. 아이고 미국장 약보합이네. 왜요? 아이고 에너지 업체 좀 빠졌어. 왜? 연초 대비 22% 빠졌어. 어제 하루에 22% 빠졌나요, 유가가? 근데 그날부터 화학업종 빠져요. 그게 바닥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유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해요? 경기의 침체 우려감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자, 이번에 남은 거 뭡니까 이제? 중국이죠. 6월 1일이래. 6월 1일. 저는 기억에도 안 나. 그거. 뭘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남의 나라 브릭스 시장이 신흥시장 들어간 거 그런 걸 뭐 하려고 신경을 쓰세요? 난 이해가 안 돼. 예? 보여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윤정도 말이 맞는지 다른 여타 내용이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MSCI 지수가 뭔지는 아시죠? 미국 쪽입니다. 모건 스탠리사가 그냥 모건 스탠리사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악영 같은 경우도 악영 지수라는 게 있어요. 아시아 경제 지수. 그리고 여러분들 코스피 200 지수 있죠? K탑 30 있죠? 지수라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근데 내 입맛에 이 회사잖아요. 모건 스탠리라는 금융회사. 거기서 내가 볼 땐 이렇게 편입해 놓는 게 나 해서 그걸 맞춰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종목에 어떤 종목이 들어왔다가 어떤 종목이 나갔어요. 나가면 그 종목 막 파나? 예? 그거 새로 들어온 종목 있으면 그거 막 사요? 그게 막 주가 폭등이 나오나? 아니, 셀트리온 그래 막 올라가다 왜 폭락 나왔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지수를 모건 스탠사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편입되는 기준점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운영사들이 따라할 수 있다. 요 정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기준에서 그리스 같은 경우가 선진시장으로 진입이 됐어요. 예? 근데 그리스가 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선진시장으로 들어가는데 비중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신흥시장에서는 그냥 신흥시장 자금들은 좀 빠져나가고 선진시장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선진지수 벤치마킹 하는 쪽에서 그리스를 안 사버렸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뭐 MSCI 뭐 전체 세계 시장의 지수 기준을 나타내는 거고 그때 당시에 설명 다 드렸어. 신흥시장 부분의 편입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중국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대처가 되는지 쭉 보실래요? 쭉 보시면 2015년도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2015년부터 윤정부 이런 내용 다 알고 있는 거예요. 2003년도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15년도부터 중국에 관련된 MSCI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년 6월까지 재검토. 그럼 뭐냐면 2016년도 6월에 다시 재편입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6월에 결국은 중국 지수가 신흥시장 지수에서 신흥시장 지수로 브릭스 시장에서 넘어온 겁니다. 2017년 6월에. 그렇게 돼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또 있어요. 근데 작년 6월에도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좀 빠져있는 사람들은 작년 6월에도 중국 종목을 사야 되니까 우리나라 종목 다 판대. 작년 6월에 하이닉스 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 200만 원 좀 넘어가고 올라가고 있을 때 다 팔래. 다 팔아서 조선주사래. 아니 다 팔아서 쉬라 그러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시장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란 말이에요. 다시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편입을 발표하겠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시는 내용은 뭐예요? 편입이 된 거죠. 편입이 돼서 그럼 비중이 어떻게 될까? 예상이 3조에서 56조까지 우와 56조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 우와 말같이 다는 소리. 아니 외국계 펀드가 돈 받아서 운영하는 펀드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거 빼서 중국 거 삽니까?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돼요?
코스피 200 종목에 한 종목 들어와 한 종목 나가는데 돈이 없어서 나간 종목 싹 비중 빼가지고 이쪽 종목 사요 새로 들어온 거 말 대도 않는 기본적인 근거 자체가 없잖아요. 예? 윤정수 30년 주식했다 그랬죠.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했다 그랬죠. 다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이런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 지수 편입이 돼도 그럼 2017년도 6월에 편입이 됐죠. 그때도 악쓰고 다 팔래 우리나라 주식을.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똑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거예요. 지수 편입 비중 5%에서부터 10년간에 걸쳐서 확대하는 전망이에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냥 일개 금융사가 만들어놓은 지수 벤치마킹 하는 거지 누가 이거를 뭐 법으로 정해놨어? 안 한다고 그렇게. 대만 같은 경우에 100%까지 채운 게 10년 걸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얼마? 6년 걸렸습니다.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려. 그 충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듣고 오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 다 보여드리는 거야. 윤정도 똑똑하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MSCI 선진지수 언제 편입돼? 92년. 신흥지수에 편입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선진지수 검토 대상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FTS는 편입이 됐고 우리나라가 지금 MSCI는 아직 안 돼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뭐 공매도 얘기 나오는 거 공매도 클린하자고 그런 복잡한 내용들 나중에 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FTSE도 빨리 넘어가면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편입이 된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 FTSE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영국이죠. 영국의 FTSE 지수 자체 이것도 한 개의 그룹에서 만들어 놓은 벤치마킹 지수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선진시장, 준선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어쩌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독일 보겠습니다. 이제 다 떠나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유럽의 이태리와 스페인에 대한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죠. 자, 두 번째가 내용이 뭐였어요? 그에 따른 상품 가격, 금리, 환율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보신 중국에 관련된 내용. 중국 관련된 거 머리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삼성전자였는데 일단 이걸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2015년도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 우와, 급락 나왔네? 아무 문제 없다 그랬는데 급락 나왔네? 유럽만 조정받은 거야, 유럽만 조정받았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요게 8월이에요. 여러분들께 뭘 보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5월부터 6월, 7월까지 문제가 되고 7월에 합의를 보고 8월부터 다 상환하기로 해서 그 다음부터 그렉시트 문제가 없던 거예요. 그렉시트 그리스 문제 자체가. 근데 여기 조정받은 거 있죠. 요거 장대운봉 이게 8월이라고 요만큼 조정받았다고 이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조정받았다고. 그럼 요 조정은 뭐니? 요 조정은 2015년도 12월에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너무너무 지표가 좋게 나와서 미국발 조정이에요. 미국이 8월 달에 장대운봉이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다가. 그게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윤정도처럼. 그래야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하지. 예?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뉴스 보고 와갖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나서 어떻게 하라고? 팔고 쉬라고 얘기하든가. 그래 놓고 또 종목은 줘. 되겠어요, 그게? 보실래요? 독일 이렇게 됐어. 그래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본 설명드릴 때 뭐 설명드렸어요? 일단 먼저 이제 그렉시트 그리스 문제부터 보시면 요게 8월이라고 요게. 예? 요때. 예? 그리고 나서 요게 올라올 때 여기서 이만큼 가파르게 올라오죠. 여기 3달. 9월, 10월, 11월입니다. 예? 9월, 10월, 11월. 왜 이렇게 가파르게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느냐? 아베 쪽에서 집권여당 쪽에서 선거 승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안정 갖고 랠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조정받을 때 월봉이죠. 미국 조정받을 때 3월달, 4월달까지 저점을 더 낮췄던 이유. 일본에서 왜 더 낮췄을까요? 낮춘 이유는 별게 아니라 아베의 사학 비리가 노출이 되면서 정치적인 입지가 무너지면서. 근데 다만 펀드멘탈의 훼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다우입니다. 다우지수 기준에서 볼 게 많아요. 이게 지금 이게 8월이에요. 이게 그리스 문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랠리야. 이게 8월이라고. 왜 빠졌냐고 8월에. 기억 안 나시죠? 윤정도 금리 정책 가지고 나와서 금리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업률 보여드리고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 보여드리고 그 지표가 2015년 9월경부터 완벽해집니다. 실업률이나 모든 게.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니까 이 랠리가
차익 실현 한번 해야 되겠는데 해서 밀린 거예요. 차익 실현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금리 올릴 때 딱딱 밀리고 쌍바닥 찍고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리 랠리죠. 예? 지금 이 조정이 2년에 한번 나온 조정이라고. 2년에 한번 쉬어가면서 그냥 나온 조정이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해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2003년부터 자료를 갖고 나온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국의 기준에 100%의 랠리가 나왔고 우리나라는 300%의 랠리가 나왔어요. 유럽도 300%의 랠리. 무슨 얘기냐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폭등 랠리가 나왔다고. 다시 보실래요? 띵띵. 자, 독일 보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리고 추가 랠리, 폭등 랠리 300% 올랐다고.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시점의 기준이 이 시점의 기준이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금리 올리는 초기 단계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2%나 돼요. 1.75라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신 거냐면 미국 기준금리 대비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 해서 3%에서 4% 넘기는 시점부터 어떻게 됐어요? 소비가 막 터져 나오겠죠. 그러면서 간접 상품, 펀드 상품에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겠죠. 그때 폭등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기에 들어와서 이제 요만큼 조정받아서 이런 조정이나 돼? 예?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그리고 요 조정폭 지금 얼마 받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만약에 돌려. 왜 돌릴까?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은데 왜 돌리기는. 이제 초입 국면인데.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편안하게 가시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3월 기준에서의 강세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거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강세죠. 어떤 부분에서 실적이 뒷받침돼요. 팡, 애플, 또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도 강세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있어. 왜? 실적이 좋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하니까. 자신감 가지십시오.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랠리. 예?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뭐 크게 요거 미국장 빠지면서 이거지. 그리스 문제 때 빠진 거 없어요, 거의. 예? 되도 않는 내용들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자고, 우리. 정확한 팩트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럼 지금의 이태리나 스페인 지금 문제 있네? 엄청난 문제 있어요? 없죠? 2년 동안 랠리 이후에 요거 4개월 딸랑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힘드세요? 어려운가요? 그럼 주식 안 하셔야 돼요. 예? 이런 장면이어서 아유 진짜 죄송해요 힘드시죠? 이것도 아니고 예전 요 단계의 기술적 반발력 이후에 이게 조금 밀린 것 같죠? 엄청나게 밀린 거예요. 900포인트대 중반에서 700까지 밀린 겁니다. 저게 22% 단기간에 6주 만에 22%. 지금 그렇게 밀렸어요? 고점 대비해서 밀린 게 7.6%뿐이 안 되는데 시장 7.6% 빠졌는데 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주식을 해요? 하지 마세요. 자신감 가질 때까지는 교육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시황까지 말씀드렸는데 요 자료 또 어떻게 해야 돼?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그죠?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께 요 자료 다 나눠드릴 겁니다. 첨삭지도까지 시간 없어서 못 해드리는 부분 첨삭지도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의 반응과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전문가님이시죠.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밤 9시에 시작합니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고요.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메인에 저희 수익대장 전문가님 사진이 걸려있네요. 아래로 내려주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밤 9시부터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계좌를 늘릴 수 있는 재테크 방법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자, 오늘 뭐 50포인트 가까이 밀려 내려갔었죠. 장중에 뭐 50포인트 이상 밀려 내려갔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3.5% 정도 밀렸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예요? 20%죠. 예? 20%이기 때문에 1% 밀릴 때마다 시장지수 얼마? 5포인트 밀립니다. 5포인트 정도 밀려요. 그럼 오늘 삼성전자 뺀 게 얼마? 17포인트 정도. 전기전자 업종 다 합쳐서 뺀 게 얼마? 한 26포인트 정도? 그죠? 여기가 다 뺀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가장 지금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서 2,700만 주를, 삼성생명에서 한 2,200만 주 정도 되죠? 그리고 삼성화재까지.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잖아요.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뭐 교육통에서 노출해드릴 종목까지 오픈해드려야 되잖아. 그리고 캔들 교육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 결론만 짧게 내드리고 첨삭지도 해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블록딜을 했는데 1% 수준이다. 그걸 하는 이유는 자사주 이익 소각이 벌써 이미 2014년 12월 2일 이후에 자사주 매입한 것. 이게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들어온 거예요. 그게 12%가 넘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익 소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분이 이익 소각을 해버리면 10%를 넘깁니다. 그럼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은 블록딜을 해서 물량 줄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 당국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생명의 지분에 대해서 2대 주주도 내려앉든지 아니면 전량 매각을 하든지 그것을 삼성전자가 받아서 이익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삼성물산이 받아서 가지고 가든지. 근데 그게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요. 그걸 차분히 설명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셈법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게 악재냐 호재냐죠? 예? 악재 같죠? 뭔 이게 악재예요, 호재지. 이거 엄청난 호재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악재입니까?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2,700만 주? 오늘 하루에 물량 던진 게 800만 주예요? 아니 2,700만 주 얼마 돼도 않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따 첨삭지도에서 차분히 들으십시오. 자, 오늘 업종부터 다시 보고 오늘 상한가 종목 3개 교육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한 종목은 다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종목이고 하나는 뭐죠? 방탄소년단? 그쪽에 관련된 테마. 두 종목은 또 뭐예요? 남북 경협주. 응?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경협주하고 바이오주에 대해서 첨삭지도 때 아주 깊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한번 삼성전자도 들어가 보고 교육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기준에서 시장은요. 전기전자 업종 2.6% 밀리면서 30% 비중이죠. 여기서 끌고 내려간 게 얼마예요? 약 0.8포인트 정도, 20포인트 정도 이쪽에서 끌고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다 빠졌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오늘 그 준비하려고 했던 게 종목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무슨 얘기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3위까지 갔던 종목이 장대음봉 17%짜리가 나왔었죠. 시가총액 3위까지 갔던 종목이. 그리고 시가총액 5조 단위의 뭐 이런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게 분식회계 문제 터지면서 20%의 하락. 삼성중공업이 얼마? 유상증자 부르면서 하한가. 이렇게 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개별 악재들이죠. 개별 악재의 장대음봉은 돌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시장은 뭐예요? 다 빠졌어. 아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누가 하나 문제 있어? 삼성전자 문제 있어갖고 막 삼성전자가 10% 빠졌나? 아니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문제 없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한가 종목 한번 검색을 해보는데 요겁니다. 검색이라기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교육 다 해드린 거고 첨삭지도 때 더 강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앞전고점 뚫을 때의 기준과 갭이 나올 때 이 갭의 기준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 무조건 보셔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이럴 때 그 거래량이 터졌는데 못 봤어. 상한가 종목 6개인데 뭐 그중에 3개 갖고 나왔는데 이거 딱 검색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첨삭지도 때도 해드릴 거고 시가총액이 작아서 가려버린 거예요. 교육용이기 때문에. 예? 자 보세요. 거래량 터졌는데 이때 못 봤어. 못 샀어. 그럼 됐어. 방탄소년단 때문에 막 화제가 돼.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가 터졌죠. 어제 같은 경우에 방탄소년단 얘기 나오고 테마가 돼서 보셨다면 뭐 따라 붙을 수도 있어요.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면 됩니다. 근데 어제 못 보셨어. 그럼 검색 한번 해봐야지. 거래량 터진 종목을. 오늘 개장초부터 거래 어떻게 돼요? 거래 어떻게 돼? 개장초부터 오늘 거래는 이만큼인데 터졌어요? 안 터졌죠.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갭상승 나고 이렇게. 그럼 어디서든 따라 붙는 거야. 어디서든. 왜 못 붙어 이거를. 5분봉 보실까요? 띵. 어제 오늘의 5분봉입니다. 거래량 오늘 개장초부터 수반돼요? 안 돼요? 수반되죠? 이게 어제, 이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제 종가, 갭상승 빵, 거래량 빵, 쭉! 왜 못 따라붙어? 어제 놓쳤으면 오늘이라도 봐야죠.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상한가까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서 못 잡을 수 있어 당연히. 이 앞에 거래량이 좀 애매한데라고. 올해입니다. 올해. 경협주 기준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 애매모호하고 근데 여기서 빵 터져. 경협주니까 당연히 금요일 날 힘들었겠죠?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어제 같은 경우에 갭상승 나오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됐어. 그 다음에는 오늘 개장초부터 거래량 터져야 안 터져요. 경협주가 100여 가지가 넘어요. 100여 종목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은 못 가고 뭐 이렇게 엇갈려 있잖아요.
엇갈린 종목에서 뭐예요? 고점을 넘겨, 갭으로 넘겨, 거래량 터졌어. 우와, 교육 다 받은 거 이거 지금. 경력주 뭐 살까요? 교육 안 받고 아무거나 신문 뉴스 보고 얘가요, 시가총액 300억이었는데 많이 올라서 지금 1,500억이야. 혹은 300억짜리 2,400억 만들어 놓은 종목도 있어. 그래 놓고 이게 지금 테마가 불었지 이게 실적 개선된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요, 뭐 철도에 뭐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테마주나 이런 종목은 아예 펀드멘탈은 일단 현재로서는 접어놔야죠. 심리 싸움입니다. 수급이 외국인 기관 들어온 게 있어요, 솔직히? 심리 싸움입니다. 그러면 거래량, 이거. 그럼 거래량의 기준, 시간 없지만 짧게 빨리 해드릴 테니까 첨삭지도 때 나머지 배우세요. 자, 거래량의 기준이 이것을 우리가 1,000만 주로 만약에 놓고 본다. 예? 1,000만 주다라고 한다면 9시 10분까지는 최소 15%에서 20%의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1,000만 주 기준 대비. 그럼 얼마? 150만 주에서 200만 주. 두 번째, 9시 반까지 해서는 30%, 10시까지는 50%의 거래량이 실려져야 돼요. 물론 고점을 높여나가면서 계속 높이면 거래량은 이 정도 안 실렸더라도 따라오겠죠. 근데 일단 갭이라는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래는 일단 실립니다. 터져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첨삭 지도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이제 5분봉이고 두 번째 종목이 5분봉이고 다 편입이 됩니다. 거래량 다 터져 있어요. 오늘 기준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 갭 상승에 못 잡았어요. 못 잡을 수도 있지. 오늘 거래량 어때요? 빵 터져 있죠. 개장초부터 거래량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고 나서 갭 상승에 꼴이 거의 없죠. 따라 붙어야죠. 종가에서는 아이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될 줄 알고 종가에서는 정리를 해야지. 상한가건 뭐 상한가 할아버지건 예? 이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5분봉으로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오늘이잖아요. 오늘. 예? 오늘 5분봉. 빵 뜨고 눌렸는데 눌리다가 앞전 고점에서 살짝 걸치더니 다시 움직여. 거래량 중간중간 빵빵 휙. 요거 자세히 오늘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다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육입니다, 이제. 이러한 장에서도 이러한 종목군들. 건설주들 눌려있지만 시원하게. 그리고 BH 같은 경우 얼마나 오늘 같은 날 행복해요. 플러스로 끝났죠? 장중 내내 그냥 꽉꽉 밟아놓고 있다가. 어제 오픈해드렸잖아요. BH 편입하자고. 네? 어제 교육해드렸잖아요. 시가총액 8천억짜리. 실적과 수급과 다 오픈해드리면서 교육해드렸잖아. 오늘 기준에서는요. 반전형 캔들의 교수형을 배웁니다. 빨리 넘어갈 거예요. 시간 없어. 그리고 나서 내일 복습 자세히 해드릴게요. 띵 보겠습니다. 교수형. 어디서 떼야 돼? 올라오다가 고점에서. 그렇게 되면 전제 조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다 교육받은 거고. 그리고 요거를 교육을 안 받았죠. 요거 가려버릴 거야. 요 내용이 뭐라고요? 30년 동안 주식한 윤정두가 7번 수익률 대회 우승하면서 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차익 실현했더니 되더라.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세계에도 없어요. 이거 만약에 시중에 돌아다니면 다 윤정두 거야. 다 윤정두 제자들. 예? 진짜로. 자, 어떻게 돼요? 이너스텍이라는 종목 2015년도에 기준에서 이만큼 올라왔어. 여기서 어때요? 교수형 빵 뜨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43% 알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중국 원양자원. 교수형 뜨죠? 빵 68%. 지금 시간 없어서 그냥 막 넘기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첨삭지도 때 해드릴 거예요.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건지. 이거 차익 실현 이제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교수형 떠있죠? 빵. 우리 종목군들 어때요? BH 교수형 떠야 안 떠요? 뜨죠. 빵. 차익 실현해야지.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되죠. 장악형에서. 빵. 어떻게 됐어요? 셀트리온 왜 36만 원대 차익 실현 못하냐 이거야. 월봉으로 보면 32만 원이죠. 윤정두 36만 원에 교육적으로 전략 매도가 됩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 거래량이 죽어 있으니까. 왜 교수형에서 못 파냐고 차익 실현을. 아이고 힘들어요. 그럼 오늘 차익 실현할 교수형을 드려요? 아니죠. 내일 다음 주에 배울 망치형을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오픈해드렸던 종목도 다시 오픈해드립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떻게 됐어요? 장악형입니다. 장악 확인형까지 떴습니다. 이게 어제 보여드린 거라고. 오늘 어떻게 됐어? 꼬리가 우와 꼬리 이만큼 내려왔어. 그래놓고 종가가 돌려놨어요. 이거 내일 어떻게 해야 돼? 교육을 받으셨다면 우와 땡큐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종목 어떻게 됐어? 우와 장악형이네. 근데 그대로 끝나서 플러스로 강보합으로 밀렸다가 이게 월봉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샛별형. 그 다음에는 이거. 그 다음에 망치형. 그 다음에 망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 사야 되겠죠?
오늘 무려 5종목, 6종목을 지금 교육용으로 넣어놨어요. 다 우리가 교육받아서 캐치해서 잡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9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상에서 첨삭 시도해드릴 거예요. 여태 설명드렸죠? 참여하시고요. 이 자료들 무료로 전부 저한테 다운로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1분 뒤에 바로 온라인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등장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무료 온라인 강의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수급, 실적, 성장 등 이 3박자가 맞아야 하죠. 혹시 이런 종목 찾기 어려우셨다면 저희 적중 스트라이크와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수조 원대 신사업 진출에 성공하면서 대기업급 이익 폭증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단돈 2,000원대 숨겨진 종목을 찾아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삼성 LNS, 에머슨 퍼시픽, 그리고 인바디라는 종목은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급등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자, 종목들은 재료와 업종은 각각 달랐지만 주가 급등에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기업들의 하청이나 위탁수주 사업에서 탈피하여 자체 브랜드 런칭에 대성공을 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급증하기 시작했고 2,000원대 주가가 12만 원까지 정말 거침없이 급등했는데요. 자, 특히 2,000원대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기관과 외국인의 수백만 주가 넘는 쌍끌이 매집이 주가 급등의 결정적인 포인트였죠. 자, 오늘 종목 수년을 준비했던 자체 브랜드 사업의 대성공으로 에머슨 퍼시픽과 삼성 LNS를 능가하는 엄청난 실적 폭증과 기관과 외국인의 1,600만 주 쌍끌이 매집까지 집중되고 있는 단돈 2,000원대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머슨 퍼시픽과 삼성 LNS를 능가하는 엄청난 실적 폭증에 1천만 주가 넘는 쌍끌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2만 원도 아니고 단돈 2,000원이라고 하시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볼까요?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오늘 기업 수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의 하청만 받다 보니 주가가 2,000원대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자체 브랜드 사업이 대히트를 치면서 줄을 서서 예약을 해야만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연속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번 신제품의 마진율이 월등히 좋다 보니 정말 놀라운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년 전 1,400억이던 매출은 올해 5천억을 넘어서며 4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50억에 불과했던 이익은 무려 1천억을 돌파해 20배나 폭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현재 주가는 10억 적자 당시 주가 고점인 3만 원은커녕 그의 10분의 1에 불과한 단돈 2,000원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인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매출 4배 급증, 영업이익은 1천억을 돌파하며 무려 20배가 넘는 엄청난 실적 폭증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단돈 2,000원대 자리에 머물러 있고 PER은 코스닥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불과 2배 수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2,000원대 주가가 당장 2만 원까지 10배 급등한다 해도 이 종목 주가는 코스닥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저평가 상태라는 뜻으로 이미 기업 정보에 한 발 빠른 자산 운용사 한 곳에서만 100만 주가 넘는 대규모 지분을 매수해 갖고 뒤늦게 가세한 외국인들은 무려 1,500만 주라는 엄청난 지분을 집중 매집하는 등 앞선 산성 LNS 때보다 더 강력한 수급 신호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투자할 종목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종목 지금 2,000원대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다시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83번 누르시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자체 브랜드 사업이 대히트를 치면서 줄을 서서 예약을 해야만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연속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1천억에 불과했던 매출은 5천억대로 폭증했고 이익은 불과 50억에서 1천억을 돌파해 무려 20배나 폭증하며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 주가는 10억 적자 당시 주가 고점인 3만 원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단돈 2,000원대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자, 특히 퍼 2배라는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에서 1,600만 주가 넘는 쌍끌이 매집이 집중되며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는 매우 긴박한 시점이니까요. 오늘 이 종목 지금 바로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명인 김영길 전문가의 고유번호 783번 누르시면 됩니다. 783번입니다.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블록체인 선두 채널 아시아경제TV가 주최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현주소와 미래를 조명할 이번 컨퍼런스는 6월 7일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펼쳐집니다. 국회의원, 코인 개발자, 블록체인 기업, 법률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직접 경험하실 선착순 500분을 모십니다. 지원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Please join us for the 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